이제 각각의 스프라이트들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포인터로 이름을 바꿔줄게요. 포인터. 앞으로는 계속 포인터라고 부를 테니까. 자, 조금 전에 이 소백산맥에 코딩을 해놓은 이 블럭들을 이렇게 태백산맥과 나머지 이러한 명칭 블록들에게, 명칭 스프라이트들에게 복사하기를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미리 모두 복사하기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깃발을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모든 명칭 스프라이트들은 크기가 25%로 정해진 다음 이 x, y 좌표로 이동을 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적당하게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끌어내리고요. 끌어내려서 위치를 잡아주고, 그리고 정확한 위치는 XY 좌표를 보면서 잡아주면 됩니다. 먼저 태백산맥 같은 경우는 X좌표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Y좌표가 111이니까 110 정도로 정해줄게요. 이렇게 정해주고요. 설악산은 마이너스 170에 57. 자, 한 60 정도로 잡아주면 될까요? 65 정도로 잡아주겠습니다. 65. 네. 적당해지는 것 같죠? 자, 지리산은 10인데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3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너무 높네요. 25. 20. 네. 다음, 금강. 자, 마이너스 29인데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35. 아이고. 마이너스 25. 네. 낙동강은 마이너스 76.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70. 그리고 김해평야는 좀 내려와 있죠. 마이너스 116이네요. 마이너스 115 정도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주평야는 마이너스 158, 마이너스 160으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일렬로 쭈루룩 정렬이 잘 되는 것 같죠? 다음 지우기와 해안선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지우기는 마이너스 67에 158이니까 마이너스 67에 마이너스 160이면 나주평야랑 같은 위치에 가겠죠. 지우기는 살짝 크기를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20% 정도로 정하고, 해안선 같은 경우도 위치를 이 정도로 잡아주겠습니다. 빈 공간에다가. 그러면 현재 위치가 마이너스 68, 마이너스 68에 마이너스 25 정도로 두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5. 자, 이렇게 해서 각 스프라이트들의 위치를 잡아주고 코딩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각각 스프라이트들에 대한 방송하기를 아직 정해주지 않았네요. 태백산맥은 태백산맥을 방송해야겠죠. 태백산맥, 산맥. 자, 저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대표적인 것 몇 개에다만 방송하기를 넣을 텐데요. 여러분은 각각의 스프라이트들을 모두 클릭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방송하기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김해평야, 해안선과 지우기는 넣어주겠습니다. 해안선 그리고 지우기. 자,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지형도와 해안선, 포인터 이 세 스프라이트에 대해서만 코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지형도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위치는 잡아 주었고요. 펜 내리기에서 지우기와 그리고 도장 찍기, 숨기기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클릭을 하면 현재 위치로 이동을 하고 지우기를 한 다음 다른 여러가지 효과를 지우기를 하면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겠죠. 그리고 도장 찍기, 자기 자신을 도장 찍고 자기 자신은 숨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하냐 하면 이 포인터가 나중에 여러가지 작업을 할 때 펜을 이용해서 표시를 할 텐데 그 표시가 스프라이트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프라이트는 도장을 찍어서 자기의 흔적을 남긴 다음 숨기기를 통해서 숨어져야 이 포인터가 그 도장이 찍힌 위치에 여러가지 표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우기라는 방송을 받으면 처음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이렇게 코딩을 해주면 이 지형도에 대한 코딩은 끝납니다. 이렇게 되고 전혀 도장 찍힌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현재는 도장이 찍힌 상태예요. 스프라이트가 잡히지 않죠, 마우스로. 그리고 포인터만, 도장 찍히지 않은 포인터만 이렇게 잡아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해안선은 아직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겠죠. 해안선은 잡히는데 지형도는 잡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해안선에 대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해안선은 처음 위치로 가서 숨기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형도와 완벽하게 겹쳐 있기 때문에 따로 보일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해안선이라는 방송을 받으면 이제 보이기를 해야 돼요. 보이고 그 다음 효과를 줌으로써 색깔 효과를 줌으로써 여러가지 이 해안선의 모양이 드러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색깔 효과를 50% 주고요. 여기는 70, 그 다음은 90, 그 다음에 10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효과를 하나 더 주는데 이번에는 반투명 효과를 50 정도로 주겠습니다. 반투명 효과를 50 정도로 주는 이유는 해안선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포인터가 펜을 이용해서 표시를 할 때 표시가 어느 정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반투명 효과를 50으로 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0.1초 정도 시간 간격을 두어서 효과가 좀 더 눈에 잘 띄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투명 효과를 처음에는 반투명 효과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0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우기를 받으면 이렇게 해서 지우기를 받으면 마찬가지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그래픽 효과를 모두 지우고 자기 자신은 숨은 상태로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하고 해안선을 누르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다시 누르면 이렇게 색깔 변화가 나타나고 맨 마지막에 반투명 효과를 50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도 해안선의 모습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해놓고 포인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프로그래밍을 하겠습니다.